시어머니가 비밀번호 알아?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밑반찬 들고 아들 집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친구 둘이랑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셋 다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반찬만 냉장고에 넣고 나왔는데 문 닫히기 직전에 며느리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그 전세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아들은 알 텐데요. 22년 동안 세탁소 앞치마 두르고 번 돈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 한 곳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56 도심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올해 71살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아들 하나 키워서 장가 보내고 지금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면 참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그 말씀이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은 아들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이었고 췌장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진단받고 5달을 버티다 갔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 혼자였습니다. 막막하다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다른 사람 옷을 빨고 다리고 접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파출부 일을 나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누구한테 손 한 번 벌린 적 없었습니다. 그게 남편한테 한 약속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22년을 모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돈을 쓸 때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같이 웃었을 텐데 싶었고 그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아들만큼은 제대로 시작시켜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전세금 전액을 아들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 지연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잘 모실게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새살림을 차리고 나서 저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혼자 멀리 있으면 서로 힘들 수 있으니까요. 같은 아파트 안에 있으면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부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집 현관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이삿짐 정리하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알려주겠거니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요. 아들이 그래 엄마 잠깐만 하더니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낸 전세금으로 들어간 집인데 번호 하나 아는 게 뭐가 어렵겠냐 싶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밑반찬을 좀 해줬습니다. 된장찌개용 재료도 손질해뒀고 멸치볶음도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아들 집 앞에 서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이가 친구 둘이랑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셋 다 굳었습니다. 저도 굳었습니다. 집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밑반찬 좀 가져왔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네. 어색하게 웃으면서 반찬을 현관에서 전해줬습니다.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잘 있어. 나 올라갈게. 짧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당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시어머니가 비밀번호 알아?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쁜 뜻이 있는 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놀라서 나온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말이 걸렸습니다. 집에 올라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원구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랍 한쪽에 낡은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탁소 문 닫으면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22년을 두른 앞치마였습니다. 그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비밀번호 있잖아요. 왜? 지연이가 좀 그렇다고 해서요. 자기한테 먼저 얘기가 됐어야 했는데 그냥 알려줬다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한테 물어봐서 내 아들이 알려준 건데 그게 며느리한테는 섭섭한 일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전세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아들은 알 텐데요. 세탁소 앞치마 22년 두르고 번 돈이었습니다. 알면서 못 쓰는 번호가 됐습니다. 내 아들 집에 들어가는데 허락을 받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질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미리 연락하고 아들 집에 내려갔습니다. 연락하면 지연이가 맞아줬는데 반갑다기보다는 준비된 얼굴이었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정돈된 얼굴이요. 우리 나이가 되면 그 차이를 다 압니다. 반가워서 웃는 얼굴이랑 맞아야 하니까 웃는 얼굴이랑은 눈빛부터 다르거든요. 어느 날 반찬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미리 연락했고 지연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넣으려는데 안이 좀 어수선했습니다. 묵은 반찬통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구석에 뭔가 흘러 굳어 있었습니다. 맞벌이라 바쁜 건 알았습니다. 손이 먼저 갔습니다. 묵은 통들을 꺼내 정리하고 안쪽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새 반찬을 자리 잡아놓고 나니 거실 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밑에 먼지가 보였습니다. 걸레를 찾았습니다. 거실을 한번 밀고 나니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나간 모양인지 이불이 뭉쳐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폈습니다. 베개를 정돈하고 커버가 삐져나온 부분을 밀어 넣었습니다. 해주고 나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잘했다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반찬 갖다 주셨을 때요. 지연이가 좀 그렇대요. 냉장고야 감사한데 안방까지는 좀 그렇다고. 안방이 왜? 자기들 공간이잖아요. 들어오시면 불편하다고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정리해줬다가 사생활 침해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들 이불을 처음 폈던 게 그 아이가 태어나던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수십 년을 폈는데 이제 와서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노원구 저녁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씩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냉장고는 넣을 수 있지만 닦으면 안 되고 거실은 밀 수 있지만 안방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 경계가 어딘지 몰라서 더 불편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반찬만 딱 넣고 나오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해놓고 나서 며칠은 잘 지켜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흐릿해지더군요. 반찬만 딱 넣고 나오자고 했는데 그 다짐보다 손주들 얼굴이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큰애가 생각나고 저녁에 밥을 먹다 보면 작은애 밥은 먹었나 싶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짐 하나로 막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애들 어린이집 등하원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둘 다 회사 시간이랑 안 맞아서요. 당연히 한다고 했습니다. 손주들 볼 수 있다는 게 먼저였고 내가 필요하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반가움이 더 컸습니다. 며칠 뒤에 아들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린이집 위치랑 등하원 시간이랑 주의사항이 쭉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 번호가 달랑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도어락 번호랑 어린이집 비밀번호였습니다. 따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번호만이요. 그 카톡을 보면서 잠깐 멍했습니다. 제가 달라고 했을 때는 며느리랑 언쟁이 생겼는데 본인들이 필요하니까는 카톡으로 바로 보내주더군요. 그 생각이 스쳤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손주들도 볼 수 있고 번호도 다시 생겼으니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서러운 건지 억울한 건지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등하원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린이집 앞에서 두 녀석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한 번씩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하고 부르면서 손을 흔드는 게 좋았습니다. 그게 행복이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큰애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 하원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파트 입구 쪽 벤치에서 아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이야기 나눌 사람이 생기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못 봤던 분도 계셨고 반가운 얼굴도 있었습니다. 손주가 옆에 있으니까 다들 반가워하면서 안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애는 그날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데리고 있었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코가 찔끔 흘러서 집에서 같이 있으려고 한 거였으니까요. 둘 다 데리고 나와 어르신들이랑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뛰어다니고 저는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분이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비슷한 사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 시간이 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생각보다 오래 앉아 있었더군요. 서둘러 들어와서 손주들 손을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큰애 코가 더 심해졌습니다. 작은애도 눈이 충혈됐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둘 다 콧물에 기침이 났습니다. 마음이 쓰였습니다. 지연이한테 연락해서 애들 감기 기운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병원 데려가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네 알겠어요 라고만 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달랐습니다. 엄마, 애들 감기 말인데요. 많이 심해? 지연이가요. 요즘 날씨가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실내에 있어야 했는데 그랬나 봐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밖에서 오래 있다 보면 감기 옮을 수도 있으니까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려서 하는 말이었지만 뭔 말인지는 알았습니다. 손주 감기가 할머니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밖에서 데리고 다니다가 감기 옮폈다는 거였습니다. 작은애가 원래 코가 찔끔 흘러서
어린이집 안 보낸 거였어. 그 전부터 있었던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내가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어. 아파트 앞 벤치에 잠깐 앉아 있었던 거야. 아들이 잠깐 말을 잃었다가 그렇구나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부탁한 건 당신이잖아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삼켰습니다. 매일 아침 비 오나 바람 부나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나갔습니다. 감기 기운 있는 애를 어린이집 안 보내고 옆에서 챙긴 건데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가 다친 것도 아니고 어딘가 간 것도 아닌데 감기 한 번 걸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될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잠깐 앉았는데 큰애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했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 눈에 눈물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왜 할머니 여기 있어?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게 그날은 유독 힘들었습니다. 손주를 데려다주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다기보다 허탈했습니다. 22년 동안 아들 하나 키우면서 뼈 빠지게 일했고 전 재산 전세금으로 냈고 매일 아침 등하원 나갔고 반찬 해다 넣어줬는데 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 잘못이 됐습니다. 내가 나쁜 뜻으로 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결과는 매번 상처였습니다. 집에 올라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노원구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벤치에 앉아있던 그 잠깐의 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았던 그 시간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답을 끝내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원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도와줬다가 또 뭔가 잘못되면 또 그 전화를 받아야 하니까요.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연락이 뜸해진 것도 마음에 걸렸고 지연이 표정이 굳던 그 순간도 자꾸 떠올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먼저 연락하자니 또 뭔가 잘못될까 싶어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자니 답답했습니다. 그나마 손주들 등하원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혹시 시간 되세요? 제가 외근이 생겼는데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하원하고 나서 저희 집에서 좀 있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탁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아들 집에 가도 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손주들 하원에서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 들어서니 두 녀석이 신발도 못 벗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하면서 다리를 잡는 게 그날은 유독 따뜻했습니다. 간식을 꺼내줬습니다. 요구르트랑 작은 과자였습니다. 둘이 오물오물 먹는 걸 보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큰애가 간식 다 먹고 그림책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옆에 앉혀놓고 읽어줬습니다. 작은 애는 소파 쿠션을 끌어안고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큰애도 한 권 더 가져오더니 이내 눈이 감겼습니다. 둘 다 잠들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들어 낮에 잠깐씩 졸리는 게 많아졌거든요. 아이들도 자고 있으니 잠깐 눈 붙여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났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집안에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또 났습니다. 어머니, 전화 받으세요. 아이들이 잠든 고요한 거실, 벽시계 소리보다 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찡 하며 나를 따라 움직이는 작은 기계 눈알 하나. 선반 위 홈캠이라는 게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에 식은땀이 쫙 났습니다. 지연이는 핸드폰으로 이 집안을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에겐 내가 반찬 해다 주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 할 침입자였던 걸까요? 22년 세탁소 앞치마 두르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던 내 세월이 그 작고 검은 렌즈 안에서 낱낱이 파헤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나한테 카메라가 있다는 걸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 기계 눈알 앞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이가 돌아온 건 저녁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오면서 아이들한테 인사하고 저한테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잘 왔어 라고 했습니다. 카메라 얘기를 꺼낼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근데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말 안 해줬냐고 하면 뭔가 잘못한 게 있냐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자니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릴 것 같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도와주러 갔다가 감시당하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이 딱 그거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는데 서랍 틈새로 낡은 앞치마 자락이 보였습니다. 22년 동안 내 몸처럼 두르고 살며 아들 뒷바라지했던 그 앞치마. 그걸 두르고 번 돈으로 전세를 얻어줬는데 정작 그 집에서 나는 카메라에 감시당하는 불청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고 결혼식 날 지연이가 잡던 따뜻한 손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진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그 답을 모르겠는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나서지 않겠다고요. 부탁하면 하겠는데 내가 먼저 뭔가 해주려고 나서지는 않겠다고요. 비밀번호도 있고 손주들도 볼 수 있는데 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 상처가 됐습니다. 그게 지쳤습니다. 아들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문자가 열흘에 한 번이 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안에 있는데 그 거리가 이상하게 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언제든 내려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냥 문 앞에 서 있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거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있어? 세 글자였습니다. 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그달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혼자 앉아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세금 낸 것부터 시작해서 비밀번호 갈등, 냉장고 청소, 안방 이불, 손주 감기, 홈캠까지 하나씩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다 보니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뭔가를 해주러 갔는데 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 잘못이 됐습니다. 도와주러 갔다가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고 청소해줬다가 사생활 침해가 됐고 손주 데리고 잠깐 앉아 있었다가 감기 탓을 들었고 봐주러 갔다가 카메라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나쁜 의도로 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결과는 매번 상처였습니다. 그게 억울하다기보다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혼자 창밖을 보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들 내외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닐까 싶은 거였습니다. 결혼한 자식 집은 이미 내 집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몸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전세금을 냈으니까 내 자리가 있을 것 같았고 매일 손주를 봐줬으니까 거기서 내 역할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집에서 며느리한테 제 자리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러운 게 아니라 그냥 쓸쓸했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앓는 사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자식 집 비밀번호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카메라 렌즈 앞에 서서 죄인처럼 등을 돌리던 제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현관 구석에 굴러다니던 낡은 세탁소 앞치마가 보였습니다. 22년 내 훈장이자 족쇄였던 그 1,000조각을 집어들어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전세금이 아니라 내 노래교실 수강료를 위해 지갑을 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무작정 밖으로 나와 노원구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앞에 붙은 노래교실 현수막을 봤습니다. 노래라고는 평생 콧노래밖에 몰랐지만 그냥 홀린 듯 들어가 신청서를 썼습니다. 복지관 신청서에 며느리 집 비밀번호를 누를 때보다 더 떨리는 손으로 누구의 엄마가 아닌 박정숙이라는 이름 석 자를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접수하는 분이 잘 오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예요 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가벼웠습니다. 노래교실이 시작된 건 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악보를 보는 것도 어색하고 어디서부터 소리를 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한 소절 불러줬습니다. 따라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색하게 소리를 냈는데 틀려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났습니다. 틀려도 된다는 말이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봤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처음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노래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몇 번 하다 보면 목소리가 나와요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분이랑 복지관 앞 분식집에서 순두부찌개를 먹었습니다. 이야기가 잘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비슷한 사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식집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꺼내셨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 나오고 나서 그게 좀 옅어지더라고요. 신기하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그 다음 주 수요일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도 나갔습니다. 어느새 수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는 분들이랑 친해졌고 수업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노원 공원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데 마음이 쓰이다 보니 아들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채우지 않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이상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덜 사랑하게 된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엔 아들 생각을 하면 왜 연락이 없냐, 왜 이렇게 뜸하냐, 섭섭하다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는데 요즘엔 그냥 잘 있겠지, 바쁘겠지, 그 정도가 됐습니다. 아들 집 도어락 번호 때문에 잠을 설치던 밤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인가 싶어서 나가봤는데 지연이었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고 그 옆에 큰애 작은애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셋이 같이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오다가 생각나서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반찬을 들고 올라온 것도 처음이었고 저녁 같이 먹자고 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큰애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두 팔로 다리를 잡는 손이 따뜻했습니다. 들어와. 셋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에서 지연이가 가져온 반찬통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여다봤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조림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지연이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넷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지연이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자리였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래교실 다니신다고요? 아들한테 들었어요. 그래. 별거 아닌데 재밌더라고. 잘하세요? 못해. 근데 틀려도 된다고 하니까 좋더라고. 지연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결혼식 날 손 잡아줄 때 웃음이랑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연락이 뜸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노래교실 나가고 있어. 재밌더라. 엄마가요? 노래를? 왜 내가 노래 배우면 안 돼? 아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노원구 저녁 하늘에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구나 싶었습니다. 거리를 뒀더니 먼저 다가온 거였습니다. 제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자식이 보고 싶어 안다라는 대신 기다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자식한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습니다. 더 보고 싶을수록 내 삶을 채우면 자식이 먼저 다가온다는 게 말로는 알았는데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오히려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서랍 안에 낡은 앞치마가 있습니다. 22년을 두른 앞치마입니다. 이제 그 앞치마 대신 노래교실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화분에 물을 매일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 물을 안 줘도 안 되지만 너무 줘도 안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은 끝이 없지만 그 마음이 자식 집 거실 한복판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내 마당에 있는 꽃을 가꿔야 내가 향기로워집니다. 자식이라는 꽃은 멀리서 볼 때 가장 예쁜 법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손을 뻗으면 가시에 찔리고 꽃잎도 상합니다. 이제 그 꽃에서 손을 떼고 여러분의 마당에 피어날 새로운 꽃을 찾으세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로 웃을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식도 나를 달리 보고 나도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때로는 기적을 만듭니다. 56도심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